안녕하세요, 돈독이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을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요새 핫하디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테슬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테슬라 다들 한 100주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예, 저만 안 갖고 있는 게 아니었군요. 그런데 이분은 보니까, 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테슬라에 30억 몰빵한 삼성 직원. 뭐 어디일까요? 전자일까요? 뭐 다양한 계열사들이 있는데 열흘 만에 벌어들인 돈이 점점점. 테슬라의 키워드가 참 사라진 지가 오래였는데 요새 다시 한번 우리 테슬라미여 걸기하라 테멘 하면서 일어나고 있죠. 여기 보니까 그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분이 테슬라 몰빵 32억. 근데 32억이라는 돈이 현금으로 있는 것도 신기하네요. 레버리지를 일으키셨으려나? 국내 주식 코인 다 정리하고 와, 돈이 많으셨네, 현금이. 테슬라 몰빵감. 나도 이제 테슬라입니다. 2032년까지 이렇게나 길게 홀딩 고고 AI 버블 온다 테슬라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말에 8천만 원 손실이었는데요. 보니까 2일에 7월 2일이겠죠. 6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고 지난 5일에는 3일 만에 12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30%인데 워낙에 투자한 금액이 많다 보니까 부럽다. 이거 너무 부럽다. 그쵸? 일단 제가 32억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12억까지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제 이전에도 그 3프로 TV에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 자주 언급했었던 내용이 테슬라 올라갈 때마다 한 달 반 전이었을 거예요. 그 우리 메리츠 증권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직접 운용을 해요.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권동우 부장님. 죄송합니다, 부장님. 권동우 부장님이 오랜만에 출연을 하셨는데 테슬라를 집중 분석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촉이 굉장히 좋고 물론 이제 주식 투자를 촉으로 하시진 않죠.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운용도 정말 잘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스페시픽하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데 딱 테슬라만 찍어서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테슬라 특집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 살 때다. 분할 매수 이야기를 하면서 플러스 2분기 차량 인도 대수 발표하는 그날이 분기점이 될 것이다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리고 나서 주가가 정말 탄력을 받으면서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항상 테슬라 올 때마다 부장님 그때 사라고 할 때 조금이라도 살걸 이렇게 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은 그 버크셔 해서웨이 한 주 있는 거 빼놓고는 개별 종목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개별 종목 투자를 하는데 미국 주식은 다 ETF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ETF 말고 개별 종목 테슬라 살걸 이런 후회를 하는데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뭐 저는 이렇게 몰빵한 것도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론 머스크의 사진인데 여기까지밖에 안 왔다. 아니에요? 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250불 이제 겨우 넘었는데 여기 아직 여기다. 지금 아니 머리까지 왔다라는 건 아니고 요만큼밖에 안 왔어. 이런 뜻으로 저는 이만큼 갈 거야.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급등했었던 이유를 크게 뭐 4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그 2분기 인도 대수에 대해서 41만 1000대를 생산했는데 그 2분기에 생산된 양보다 인도량이 더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재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격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인하 압력이 좀 낮아졌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바닥이었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에도 뭔가 이렇게 슬로우해지는 게 있어서도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3분기에 좀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인도량이 중요한데 인도량이 뭐 서프라이즈를 보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산 대비해서 얼마나 인도를 했느냐 수치가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이게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서는 사실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5월에서 6월로 넘어올 때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주
줄고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그 2차 전지 수출에 있어서도 데이터가 점점 이제 바닥을 딛고 턴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조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는 건데 이게 과거에 테슬라가 전기차로 돈을 못 벌 때도 이 ESS에서는 돈이 계속 벌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매출이 찍히네. 근데 이거 전기차 매출 아니야. ESS야. 이러면서 요거를 약간 강구하긴 했는데 지금의 실적에선 이 ESS 비중이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면서 향후에 에너지 솔루션 업체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사실 인도량이 뭐 서프라이즈라고까지 보기에는 약간 애매하지만 그래도 향후에 대한 여러 가지 미래 지향적인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것도 가장 큰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는데 8월 8일이죠. 지드래곤 생일인데 로보택시 공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저가형 그 테슬라 모델 2에 대한 공개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를 잇는 또 다른 AI 관련한 종목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테슬라의 주목을 받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주가가 40%. 와. 물렸던 투자자분들은 쾌재를 부리고 있죠. 지금 연초 대비해서 수익이 양전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저처럼 테슬라를 너무너무 사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과연 신규 매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이제 테슬라 관련한 ETF, 뭐 해외에서도 단일 종목 ETF도 있고 레버리지 ETF도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도 테슬라를 미국 주식을 거래하기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퇴직연금 계좌나 ISA 계좌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ETF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ETF 중에서 테슬라 관련한 ETF가 수익률을 비교해봤더니 천차만별이래요. 그래서 아니 테슬라로 다 상승을 했는데 왜 이게 수익률이 차이가 있냐. 그래서 어떤 ETF가 가장 현명한 투자의 방식으로 방법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는지 내용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메리트 인도량 발표 호조로 연이 급등한 테슬라, 서학개미 지금 보관금액 기준으로 다시 한번 1위로 올라섭니다. 그동안에는 엔비디아가 1등이었는데 다시금 테슬라가 1위의 왕관을 턱하니 쓰게 된 거죠. 국내 투자자 일부 중에서는 지금 그동안에 물렸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러나 이 가운데 신규 매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테슬라 주가 추이예요. 와. 이때 샀어야 됐어요. 이때 우리 얘기했었거든요. 위드 권 부장님. 저는 진짜 이분한테 돈을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는 이거 언제 올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인도량 발표 최고죠. 예, 그래서 $250를 돌파했고 지금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서 서학개미 보관 금액 지금 보니까 여기 순서가 바뀌었죠. 예, 별 차이는 안 나요. 앞자리, 뒷자리까지 똑같고 세 번째 자리가 다른데 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그 2등과 3등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죠. 원래는 사실 몇 년 동안 부동의 1위가 테슬라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면서 엔비디아가 1위에서 다시금 2위로 내려가고 테슬라가 2위에서 1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애플, 마소, 뭐 이런 QQQ 이런 거 이제 있고 알파벳, 구글 그리고 다양한 이건 또 3배짜리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이런 거 개별 종목 좋은데 저는 이런 3배, 2배짜리는 조금 무섭습니다. 요것도 많이 투자하시죠? 스파이. 자,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럼 어떤 ETF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나? 일주일간의 국내 상장 ETF 중에서 상위 ETF, 그 테슬라 관련한 ETF가 대거 포함됐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에이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 KB스타, KB자산운용의 팔라듐 선물도 있고, 타이거증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보면 테슬라, 타이거 테슬라 채권호나 테슬라 밸류체인 이런 것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이스 밸류체인 ETF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그 사이에 벌써 20%를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다른 ETF 대비해서 상관관계가 테슬라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테슬라 비중이 17.8%지만 TLSS 비중이 21%,
TSLT가 9%. 이런 것들이 다 레버리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기준이 현행법상 ETF는 액티브 ETF는 한 종목의 비중이 25%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 17% 담고 있고 이런 다른 이제 종목으로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 종목으로 구성을 한 거죠. 근데 이런 ETF가 지금 레버리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거의 보니까 테슬라 관련해서 한 7, 80%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레버리지다 보니까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는 뭐 거의 2배 넘는 그런 수익률을 안겨주게 되죠. 그래서 이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가 훨씬 다른 ETF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았던 겁니다. 2배 레버리지 활용으로 테슬라 익스포저를 더 크게 가져갔고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추종을 하게 된다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반대로 하락 시에는 어떻게 돼요? 그 손실폭도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하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국내 상장 주요 테슬라 관련된 ETF 리스트를 제가 정리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에이스, 이거 줄이면 되네요.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 여기 17.8인데 가로 열고 78.3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지금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셋, 요것도 이제 40% 가까운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25%, 테슬라 매출 비중 높은 기업 75%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ETF고요. 테슬라 그리고 타이거의 채권호다 FN이라는 ETF도 거의 30% 가까운 비중, 그리고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호다 액티브,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테슬라라고 써있진 않지만 여기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 그런 ETF들도 있습니다. 지금 ETF 중에서 테슬라 채권 혼합 그리고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이렇게 나온 두 가지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요. 채권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한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테슬라로도 투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데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안정성이나 분배금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채권이 혼합된 상품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테슬라가 올라간다고 해서 더 많이 올라가거나 떨어진다고 해서 많이 떨어진 거나 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뭔가 변동성이 있고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나는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거 좀 무서워. 테슬라 이렇게 뭐 50% 가까이 올랐는데 많이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채권형 관련해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혹은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이 ET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라는 그런 상품명에 들어가 있지 않긴 하지만 비중이 테슬라가 굉장히 높아요. 미국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종목들을 추종하니까 당연히 테슬라가 지금 1등이니까 테슬라 비중 높겠고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네 역시나 이제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뉴스를 보지 않아도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뭘 사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이 ETF 두 가지는 알아서 그 관련된 종목들을 모아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아 산 종목들이 물론 수익률이 좋은 종목도 있지만 뭐 게임스탁 같은 종목들이 만약에 막 위에 올라오면 그거는 약간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뭐가 들어가 있는지 투자 힌트 얻어보시는 방법 혹은 이런 종목들을 또 일부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관련한 ETF를 소개해 드리는 건 물론 미국 직접 투자해서 뭐 테슬라 몇 배짜리 뭐 ETF 사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에 상장된 테슬라 단일 종목 관련한 ETF 사시는 분도 있고 혹은 테슬라 본주를 그냥 사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상장된 미국 주식 관련된 ETF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은퇴자금으로 퇴직연금 혹은 ISA 계좌에서 또 이런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ETF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국내 상장된 주요 테슬라 관련 ETF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자체는 지금 6개월 기준으로는 14%, 최근에 그 기준으로는 많이 올랐어요. 40%, 30%, YTD로는 아직까지는 6%인데 요거 이제 오늘 밤에 또 달라지겠죠? 근데 여기 에이스 밸류체인 관련 ETF는 6개월 기준으로 조금 수익률이 확실히 더 좋죠. 그리고 여기 다른 ETF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셋 ETF도 수익률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본주를 사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에이스 ETF를 사거나 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 요거 미국 요거 서학개미 요건 아마 엔비디아가 많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자율주행 관련한 기업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ETF를 사는 것도 좋은데 이런 ETF를 사기 전에 여기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서 그 종목들을 하나씩 HTS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뭐 구글 파이낸스, 야후 파이낸스에도 쳐보시면은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주가는 어떤지 지금 뭐 밸류에이션은 어떤지를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실적 내용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향후 가이던스도 발표해 두기 때문에 그런 거 추이를 보시면서 함께 투자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개별 종목보다 밸류 체인을 함께 투자했더니 수익률이 느낌표.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기업이 제품을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재료 관련 기업, 뭐 노동력, 자본 이런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생태계.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라 하면 테슬라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관련된 뭐 어떤 기업, 또 어떤 기업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LNF라고 그 있죠? LNF 하면은 여도운을 떠올리시는데 요거 이제 연결고리 끊으세요. 저는 팔았으니까 끊으시고 뭐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뭐 미국의 엔비디아도 테슬라 관련된 종목으로 꼽히더라고요.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요런 종목을 같이 묶어서 투자하는 ETF도 있어요. 테슬라가 얼마나 이 집중이 되어 있느냐가 포인트인데 테슬라만 투자해도 좋지만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관련 기업들을 함께 투자하면 이제 분산 투자 효과도 있고요. 국내에서는 ISA 은퇴 자금으로 퇴직연금 등의 ETF를 테슬라를 투자하고 싶다면 활용을 해보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밸류체인 ETF 주가 추이 보세요. 지금 테슬라가 여기 초록색이고 여기 관련한 종목들 수익률이 더 높이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왜 밸류체인 ETF가 수익률이 더 좋아? 라는 이야기는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와서 그런 거고 요거 한 ETF, 밸류체인 관련한 ETF의 그런 종목들을 제가 캡처해 온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코덱스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를 일단 32% 담았고요. 엔비디아를 13%, 지금 NXP 세미컨덕터 요 기업을 9%, 그리고 AMD를 8%, 뭐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있어요. 잘 모르는 기업도 되게 많아요. 이 기업은 뭐지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 기업 뭐 엔캠,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함께 들어가 있고 LNF는 없네요. LNF는 없다라는 거. 팔았으니까. 어쨌든 이게 같은 밸류체인이다 라고 인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런 ETF 있어요. 레버리지 ETF에 같이 투자하는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 요거 채권 혼합형 이런 거 2개 있고 그리고 밸류체인 팩센, 코덱스에서 나온 거 아까 아마 요걸 거예요. 제가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요 팩센 관련한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뭐 여기에는 테슬라라고 안 써있지만 G2 전기차 하면은 당연히 테슬라 들어갈 거고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솔라 액티브 ETF도 당연히 테슬라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테슬라를 신규 매수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는 2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분산 투자나 아니면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생각은 늘 해야 되는 투자의 원칙이고 그리고 이제 8월 8일을 항상 기다리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벤트 D-Day가 되기 전에 먼저 오르죠. 그리고 나서 D-Day가 되면 실망감에 혹은 이제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런 얘기로 떨어져요. 근데 미국은 또 결이 달라요. 여기서 또 기대할 만한 내용을 발표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여기서 또 올라요. 그래서 저는 이벤트 전에 일부 매수, 이벤트 후에 또 일부 매수 이런 것도 미국 주식하는 그런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영상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테슬라를 이제 사야겠다. 또 여방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해서 모아갈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한 번에 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아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그 32억 사신 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좋은 일에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성투하세요. 부럽다 테슬라.